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틀 전 수요일 아침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정권이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가지고 정권 수사의 마지막 신랄 같은 칼을 쥐고 있던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정권 수사의 칼을 강탈했다, 강제로 빼앗았다. 이 사태가 무사히 넘어갈 것인가? 자유당 말기의 광폭적인 행위가 4.19로 연결됐고 79년 박정희 정권 말기 11.6 사태도 그 9월에 김영삼 시민당 총재를 직무정지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한 데서 그 불행이 시작됐다. 그래서 경고적으로 과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실세들은 교훈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를 공식으로 하고 징계위에 회부해서 12월 2일 징계위를 소집해서 아마 급속하게 해임 결의를 하고 이를 대통령에 통보해서 아마 해임 절차를 밟을 것이 아닌가. 오늘 아침 뉴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사전 보고를 받고 아무 말이 없었다. 그건 결국 제가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징계 회부 또 수사 의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절차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굴레벗은 광폭적인 이 행위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 답답하고 황당하고 충격적인 광경을 계속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013년 박근혜 정권 초기에 최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냈지요. 그 당시에 뒷조사를 해가지고 사생아가 있다 하는 그 이유로 안 나가니까 감찰을 시작하겠다 하니까 사표를 내고 결국은 쫓겨났다고 봐야죠. 쫓겨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내 모질게 쫓아내는군요. 참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끝내 모질게도 쫓아내네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 번쯤 기억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고 그해 7월에 중앙지검장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하면서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 종편 여러 군데서 그 당시 그 육성이 방송된 바가 있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나와 내 측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비리가 있을 때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어깨를 두들기면서 아주 만면의 자신감과 웃음을 띠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두 대목은 우리가 앞으로 폭압적인 광경이 진행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동욱 총장 쫓아낼 때에 끝내 모질게 쫓아내네요. 무섭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해라. 윤석열 총장은. 그래야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추미애 의원은 바로 그 2013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한 그 시점에 국회 본회의에 정홍원 총리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검찰총장 쫓아낸 것과 더불어 윤석열 검사 등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열심히 일하는 검사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 근데 그 화면을 보면 아주 격앙된 모습, 격앙된, 양해하십시오. 앙칼지고 격앙된 모습으로 일 잘하는 검사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느냐 이러니까 정홍원 총리가 당황해갖고 아니 뭐 그건 아닙니다 어쩌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요거 우리 똑똑히 기억해 둬야 할 장면. 이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된 이후에 그를 쫓아내고 검찰을 길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금년 1월에 임명해서 마치 추미애 장관은 제가 보기에 허수아비입니다. 그 시켜내도록 하고 또 본인이 그런 독불장군적 성격이 있으니까 거기에 칼을 쥐어주고 한번 잘라보라고 하니까 이 허수아비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총력전 총사령관이지요. 이걸 다 지켜보고 오늘날 이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윤석열을 쫓아내고 검찰의 길을 꺾고 그래야 전국 검사들을 정권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검찰, 검사, 법원의 판사까지도 칼날 위에 세워서 정권의 말 듣도록 하는 공수처를 끝내 만들어서 사태를 종결시키겠다고 하고 있는지 그 의도, 그 이유, 이런 마음을 먹은 출발점이 어딘가 이걸 우리 국민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재임 기간에 적폐 수사를 통해서 앞에 정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그 관련자들 100여 명 이상을 처벌한, 사법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통쾌한 청소 작업을 했고 두 전직 대통령은 아직도 깜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어렵쇼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 13명이 기소가 되는데 그 꼭지점에 자신이 있다. 피의자로. 1월에 기소를 하면서 13명을 기소를 했는데 그때 검찰 발표가 총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이걸 기소를 하면 정치에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선거 후에 수사를 재개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과 그 비서관 한 사람. 그런데 그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말이 40차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한. 그러니까 그게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꼭지점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인 친구요 선후배인 8번 선거에 낙선한 송철호 씨를 어떻게든지 인간적으로 구제해야 되겠다. 그건 아름다운 점이 있는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방심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는 입장에서 그를 불법하게 부당하게 당선시키면 어떤 화근이 올 것이라는 걸 미처 생각 못했는데 저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만 했지 정치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그리고 비서실장만 했을 뿐이니까 정치의 두려움, 무서움, 대통령 자리가 주는 그 공포스러운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걸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는 울산시장 사건 거기에 개입된 혐의가 지금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를 형이라고 부르는 유재수 금융위원회 국장 그 감찰도 조국으로 하여금 중단시킨 이 사건에도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것으로서는 월성 원자력 1호기 운행 중단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국 지시한 거예요. 중단하라. 그러니까 그거 언제쯤 중단이 됐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중단하라 소리죠. 그러니까 그걸 받들은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수자원 공사 등을 압박해가지고 전부 서류를 위조해서 경제성이 없다. 심지어는 회계법인에까지 협박을 해가지고 경제성이 없다. 뭐 단가가 너무 높다. 이래가지고 그걸 빌미로 가동 중단을 했는데 거기에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 외에 옵티머스, 라임, 신라젠 그리고 잠복하는 여러 사건에 대통령 최측근들이 명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윤석열 총장 팀에 의해서 전부 밝혀지고 전부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대통령의 말로가 어찌 될 것이라 하는 거 잠이 오겠습니까? 소름이 끼치지요. 그럼 이걸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걸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는 것이죠. 막는 방법은 뭡니까? 검찰이 더 이상 손 못 대게 하고 이왕 기소되고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이 코스에 올려져 있는 이 모든 것도 쓸어내려 버려야 되겠다. 손대지 말아라. 손 다 떼라. 그 윤석열이 네가 쫓아낸다. 다 흩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수사 진행 중이었던 것 또는 기소됐던 것 잠복하고 있는 부패 사건 이 전부를 공수처에서 말끔히 처리해가지고 전부 혐의가 없다. 수사할 필요가 없다. 불기소다. 그렇게 해서 남은 임기를 행복하게 지내고 퇴임 후에도 안전이 보장된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대통령이. 추미애라고 하는 말 잘 듣고 또 자기 나름대로 야심이 있어서 뭔가 아주 기록적인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어딘가 좀 부족하고 맹해 보이는 그리고 그 똑똑이 추미애를 장관시켜가지고 칼춤을 추게 해서 오늘 이 사태까지 왔는데 일단 성공했지요. 오늘 아침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의도대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2,300명 검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우선 전국의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이견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회부 감찰은 불법 부당하다. 즉각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전국의 20개 지방검찰청 중에 이게 서울중앙지검장, 서부남부지검장 요 자리에는 추미애 장관의 신복이 가 있다는 자리죠. 그 세 사람을 빼고 17개 지검장이 고검장과 같은 취지의 징계 회부는 부당하고 불법하다는 의견을 냈지요. 그리고 부산 동부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들과 곳곳의 검사들이 이와 동일한 의견으로 장관에게 항의를 했고 그중에 어떤 검사는 나도 채널A 사건 수사에 관여된 바가 있으니까 나도 징계하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법무장관에게 항의한 검사도 나오게 됐고 검찰 내부망 2%에 이런 글들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거. 자, 이런 숫자를 합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사 정원이 2,3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누구는 검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검난이라는 말은 적합지 않습니다. 검난이라 그러면 검사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되니까 그건 검사들이 난을 일으키면 안 되지요. 검사들은 제 일을 하려고 하고 윤석열 총장도 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법무장관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의 지시 명령을 받고 법무장관이 검사들을 향해서 칼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을 향해서 내쫓고 수사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니까 그게 어떻게 검난입니까? 법무장관이 검찰을 향한 난동이지요. 난동, 법난, 법무장관의 난동. 그러니까 뭐 두 자로 하면 법난이지요. 지금 어제까지의 2,300명 검사 대부분의 이러한 공개적인 행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 앞 광장에 검사 거의 전원이 모여가지고 가령 이런 시위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시위. 이게 법무장관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대통령께서는 왜 이러느냐? 가령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집단 시위 집회했다고 간주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아침 11시 현재로 대통령은 법무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절차대로 하라 제가를 했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검사들의 이런 집단 시위에 대해서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주 무서운 시위를 했지. 글을 쓰고 2%에 글을 올리고
이거 이상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12월 2일 징계위 회부해가지고 감찰위원회 그 절차도 제법 무시해버리고 이제 내닫겠다. 이게 오늘 아침 현상입니다. 문정권을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대한변호사협회 이사회의 구성은 이게 친정부 변호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결의를 해가지고 참여연대 대한변호사 공식으로 법무장관에 이번 이 일은 부당하고 불법하다라고 성명을 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법치주의라고 하면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이 말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의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행위,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각급 공무원들은 법 절차에 따라서 그 법이 비록 국회에서 통과된 것 중에 악법도 있고 잘못된 법도 있지만 일단 그 법 절차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라. 이게 법의 지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무법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의 명을 받고 하고 있는 이 일련의 일은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예요. 법을 빙자한 지배다. 장관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한다. 근데 그 절차가 있는데 절차 소용없다. 그리고 검찰청 법에 특수한 개별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은 어떤 경우라도 검찰총장을 특정 사건의 지휘 라인에서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걸 배제하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제 기억으로 아마 대여섯 건 될 거예요. 채널 A 사건을 비롯해가.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여러 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방검찰청의 아들 국무이탈죄로 본인과 보좌관과 아들은 불기소 처분됐지만 서울 고검에 항고 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2,300명 검사들 거기에 추미애 장관에 관한 고발 사건들이 여러 건이 어딘가 지금 배당되어 있어요. 중앙지검이 됐건 어딘가.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저렇게 그냥 옥죄고 저러고 이 수사 의뢰하라고 어제 그러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왕에 고발되어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 사건을 어떻게 하느냐? 현행범에 준해서 오늘이라도 불러가 조사를 해야지요. 불러 조사를 해야지요. 전화로 걸든지 비서실에 출두하시라고. 안 하겠다면 언제 출두하실 거냐고. 그런 지방검찰청 지휘관, 그런 검사들이 지금은 나옴직한 순간 아닙니까? 이건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검사가 그런 결심을 하기도 어렵고 하는 순간에 다단계 지휘관들에 의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 하고 아마 물리적으로 검찰청 청사 바깥으로 그냥 내팽개쳐질지도 모르지만은 이걸 국민이 그걸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추미애도 조사해라. 추미애도 조사해라. 당장 조사해라. 대통령은 되돌아올 수 없고 추미애 장관도 그 허수아비 칼춤을 멈출 수 없고 이게 오늘 아침 현재 확실히 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을 오늘 당장 고발된 사건을 어디선가 어느 검찰청인가 어디 배당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건이니까 그 수사 착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태를 그냥 방치해서 그냥 간다. 그리고 끝내 12월 초에 예산안과 함께 공수처법까지 통과된다. 이렇게 되면 상당 기간 이 부정부패 사건은 완전히 덮어지고 검찰은 숨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공수처 칼날 위에 검사, 판사, 국회의원들도 숨을 죽이게 되고 부정부패 사건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고 그럼 이걸 지금 이 단계에서 막아야 돼.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전에 저 추미애 장관이 허수아비 칼춤 추는 이 순간에 더 이상 못 추게 하고 공수처법도 이걸 막아야 돼. 어떻게 막느냐? 마음을 고쳐먹으면 좋지만 절대 고쳐먹지 않은 게 분명한 이상 그러면 이제 국회를 바라다 봐야 되는데
여당이 그거 할 리가고 야당이야, 야당. 제1야당. 104석을 확보한 제1야당. 그럼 제1야당이 막아낼 수 있는 역량과 기계를 오늘 아침 현재까지는 저는 바라다 볼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사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 다 옳은 말을 했어요. 다 좋은 말을 했어요. 특히 김종인 위원장 말 중에는 이게 문화대혁명 때 모택동의 부인 강청이 칼 휘두른과 같은 인상을 추미애가 주고 있다.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일이 있을까? 다 옳은 말이지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아주 센스 있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에 대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자니까 좋다 하자. 거기에 추미애 장관도 얹자. 뭐 이렇게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좋은 말을 했는데 문제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국민들의 이 분노를 조직화해야 돼요, 여러분. 김종인, 주호영 씨 조직화해야지요. 그 좋은 말만 하고 퍼져버리고 어제 그 얘기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뭐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뉴스를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되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방송국에 오면서 광화문 광장 앞을 지나왔는데 코로나로 자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행운인지 요행인지 광화문 광장을 정권이 장악했어요. 이런 사태가 없었다면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일요일쯤은 거기에 국민의힘 당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서서 모이자 하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쩌면 끝장을 볼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민심이 물밑에 지금 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야당에 묻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냥 아침 회의에서 좋은 말만 한마디씩 하고 그러고 맙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1. 김종인 씨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결기를 보이고 그 다음에 광화문은 막혔지만은 뒷골목이 있고 전국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텐다홀을 점령할 필요가 있어요. 로텐다홀 거기도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두고 당원이 점령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쉽게 본회의장에 접근해가지고 공수처법을 단독으로 날치게 하는 거 막는 방법. 저는 작년 3월 이후에 황교안 체제 때도 기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로텐다홀을 점령을 하라. 이 바보들아.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길이 있는데 이걸 제1야당의 지도부가 이런 결기, 의지, 능력이 없어. 그럼 어찌하느냐. 그럼 국민은 팔짱 끼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은 폭주하고 야당은 결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피해가 시간을 두고 국민에게 오는데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은 어찌 해야 하느냐. 이게 큰 홀이고 광장에 있어서 18세 이상 유권자 국민 전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장소였다 그러면 오늘로 결판 나지요. 이 사태 찬성하냐 반대하냐 딱 물어가지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모두 생업에 바빠. 그리고 뭐 이거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다 고개를 돌려버리는데 국민이 나섭시다.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저는 국민이 나서서 1차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그리고 여당을 이게 나무라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부터 좀 두들겨 팹시다. 나서가지고 제1야당부터 두들겨 패요. 그리고 그들이 안 움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를 짜서라도 전국 방방곡곡에 말이지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한다면 간격을 두고 피켓 들고 그렇게 해서 민심이 이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떨쳐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